도형의 방정식의 두 번째 나오는 건 직선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평면 좌표 했고 오늘 직선 이야기를 할 텐데 직선에 나와 있는 주제부터 빨리 보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당연히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요.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여기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두 직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거는 직선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데 직선 두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이 뭐 일치하는지 평행한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수직인지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림이 아니라 식으로 쳐다봤을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공식인데 증명은 안 할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안 하는 이유는 증명을 한다고 해서 이거 외우는 게 더 쉬워지지 않아요. 그냥 증명 나름대로 왕창 어렵고요. 공식 나름대로 되게 헷갈리게 생겼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 외우는 수밖에. 엄청 많이 쓰일 녀석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좀 해보도록 하죠. 직선이 뭔지는 알고 있을 거고 우리 뭐 얼렁뚱땅 뭐 2차 함수 같은 거 할 때도 대충 막 그려서 막 하고 했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도 한 적 있고. 그래서 이제 직선이 뭔지 전혀 모르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가자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X좌표랑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요 M하고 N은 이름이 있는 숫자들이죠. 요 M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 이렇게 부르고요. 요 n을 뭐라고 부르냐면 y절편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요 m과 n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직선을 나타내는 건데 기울기라는 거 먼저 보고 가자고.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 뭐다?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걸 기울기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직선이라니까. 아니 직선이라고요.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위에 점이 두 개 있어. 요 점 하나랑 요 점 하나랑.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보고요. 요 점의 좌표를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그럼 얘와 얘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건 우리 어떻게 재냐면 x가 얼만큼 변했는지 그리고 그때 y는 얼만큼 변했는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게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참고로 x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이거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주인공으로 생각은 해야겠지만 여기 좀 손을 쓸까요? 기울기 이거 한글로 말하면 x 변화량, y 변화량인데 이거 기호가 있거든요. 기호는 2학년 때 되면 많이 쓰게 될 텐데 미리 좀 쓰자고요. 세모 모양인데 읽을 때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x 분의 델타 y.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고요. x 변화량이라는 건 요 두 점 생각해 보면 x2 x1이지. 이거 분의 y2 y1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얘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고 만약에 두 점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나 x2 x1분의 y2 y1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요 말하는 김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쳤을 때 직선이라는 건 선분이랑 달라서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끝도 없이 가는 건데 가다 보면 언젠가 x축이랑 만날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x축이야 이거. 이렇게 만났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관형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그때 그 각은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면 x축의 양의 방향, 이쪽 방향 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반시계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각도.
이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예요. 여기 아니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예요. 만약에 직선이 x축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각도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이렇게 재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건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여기서 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는 걸 x 변화량이라는 걸 빨간 걸로 표시해 보면 여기고요. y 변화량이라는 걸 파란 걸로 표시해 보면 여기거든요. 그지?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요 각도는 이거랑 똑같겠죠. 이거 x축, y축의 평행하게 보조선 그은 거거든. 그럼 봐.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 직각삼각형에서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야. 빨간색 분의 파란색 카레요. 요 각도를 주인공으로 해보면 빨간색 분의 파란색이래.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탄젠트하고 같은 거예요. 탄젠트. 그죠? 이 세타라는 기호도 아직은 많이 안 쓰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 요렇게 생겼거든요. 번데기처럼. 보통 각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미지수인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다 라고 하면 요 기울기는 뭐라고도 나타낼 수 있다. 탄젠트 세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고요. 물론 요 삼각비 기억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 특수각은 지금은 3개밖에 없죠. 3개는 알고 있죠. 각도 3개. 누구? 30도, 45도, 60도. 이거 3개는 알아야지. 양심적으로. 중학교 졸업했으면. 졸업했잖아 이제. 그죠? 물어봐도 돼? 사인 30도 얼마야? 오우, 코사인 30도 얼마야? 탄젠트 30도 얼마인데 그래서? 오, 기억하고 있네. 기억해야 돼. 그거 어차피 내년에 써요. 어쨌든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나와 있어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실효성은 좀 떨어져요. 왜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세타가 30도인 거, 45도인 거, 60도인 거 이거 3개밖에 모르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직선이라는 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직선들 물론 각도를 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값을 모른다고. 그래서 실효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있다 라는 걸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 이야기고요. y절편은 뭐야? y절편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직선 그림 그렸을 때 y축이랑 만나는 점이란 소리예요. 그죠? y절편이라는 건 y축과의 교점 이야기하는 거고 y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는 방법은 뭐예요?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값 찾으면 되죠. y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x좌표가 0이라는 이야기니까 x에다 0 대입했을 때 y좌표 그게 y절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졌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완성되는 거지. 그죠? 기울기가 1이야. y절편 3이야.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 그러면 y는 x 더하기 3이구나.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 하기 전에 이 기울기에 대한 감을 조금 익히기 위해서 교과서엔 없지만 감을 익히기 위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대충 우리가 그림도 어쨌든 그려가면서 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 이게 가장 만만한 녀석이니까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대충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대충 요 정도 어차피 정확하게 못 그릴 테니만 대충 요 정도 45도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 1이다 그 얘기잖아요. x 변화량이랑 y 변화량이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래야 기울기가 1이라고.
요거 변할 때 요거 x가 3 변하면 y도 3 변해야 돼. 그래야 기울기가 1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기울어진 게 1이거든요. 여기서 기울기가 더 커진다는 건 어떻게 도는 거야, 직선이. 얘가 이렇게 생긴 게 커지는 거니 이렇게 생긴 게 커지는 거니 1번이야 2번이야. 기울기가 커진다는 것의 의미는. 기울기가 커진다는 건 x 변화량이 가만히 있을 때 y 변화량이 커지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 1인 녀석이 이거라고 치면 기울기가 2인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더 커졌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요. 기울기가 커진다는 건 이런 의미라고.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 x가 똑같이 1씩 변했는데 얘는 y가 1 변한 거고 얘는 y가 2 변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가 더 큰 거다 그 소리라고요. 좀 어려운가? 별론가? 근데 이거 좀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가 크다 작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럼 반대로 이렇게 커지면 점점점 기울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1에서 1위로 거꾸로 내려오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다 기울기가 0이 되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x축에 평행하게. 얘가 기울기가 0인 녀석이지. 이렇게 생긴 녀석은 기울기가 0인 녀석이에요. 기울기가 0이라는 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데 y 변화량이 0이라는 거야. x는 변했는데 y가 안 변한다고. x만 변하고 y는 안 변한다고. 그게 기울기가 0이라고. 이거라고. 그죠?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얘가 0이라는 거야. y는 0x 더하기 n이야. 이거 없다고. 그래서 그냥 y는 n 이렇게 생겼다고요. 기울기가 0인 직선은. 얘가 기울기가 0인 직선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기울기 0 됐어. 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 음수 되겠지 뭐. 그죠? 기울기가 음수되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게 또 만만한 거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야. 요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는 건 기울기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여기서 이렇게 생겼대. 기울기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기울기가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야. 가팔라졌지만 숫자는 작아진 거라고. 헷갈린다 그지? 헷갈린다 좋아. 헷갈리고 있어요. 헷갈리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좋아. 봐봐. x가 요만큼 변하는 동안에 y가 요만큼 변하는 거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예요. 얘는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요만큼 변하는 거야. y가 더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음수로 변했다고. x 변화량은 양수인데 y 변화량은 음수야.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고 요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녀석이에요. 누가 더 큰 숫자야?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잖아.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거잖아. 음수니까 절대값이 큰 거지 숫자는 작은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야. 에? 되죠? 기울기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걸 생각해 보면 돼. x가 1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는지 그게 기울기인데 얘는 똑같이 1 변할 때 얘 1 변하고 얘 2 변했으니까 기울기가 커진 거고 얘는 1 변할 때 마이너스 1 변하고 마이너스 2 변했으니까 기울기가 더 작아진 거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는 기울기가 뭐다? 파란색. 얘는 기울기가 빵이었어요. 얘는 기울기가 이거 이제 y축이 표현한 거야. 기울기가 없다. 기울기가 없다.
직선이야. 직선이긴 해요. 여기 일자로 생겼잖아. 그런데 기울기는 없다. 왜 없냐면 이 위에 두 점을 잡잖아요. 이렇게. y는 변했지. x는 안 변했어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데 x는 변했어. y는 안 변했어. 0분의 1이야. 0분의 2고 0분의 3이에요. 분모가 0인 건 숫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아는 요리수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기울기가 없어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간다. 점점 이렇게 돌아간다. 돌아가다가 이렇게 서버리면 기울기가 없어져요. 0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거든. 돌다가 이렇게 쓰면 기울기가 없어져요. 점점 커져. 엄청나게 커질 거야. 점점 작아져. 엄청나게 작아질 거야. 둘이 만나요.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그 왜 좀 어려운 말로 무한대 무한소 그러거든요. 기울기가 커지다가 졸라 커지면 없어진다고. 근데 여기서 까딱 넘어가면 졸라 작은 거예요. 요 경계선에 있다는 거야, 얘가. 얘는 0인데 이렇게 하면 커지다가 없어. 엄청 작아요. 다시 커져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간에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직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게 기울기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왜 이렇게 길게 했지? 간략한 얘기고요. 간략하지 않은 얘기였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러 가보면,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책에 따라서 종류 좀 다른데 보통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거든요. 케이스가 4가지 나온다고요. 그 4가지 경우를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어느 경우에 무엇을 쓸 건지가 다 나오거든. 물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딱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기억은 하자고요. 첫 번째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로 나오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기울기도 주고 야 기울기 m이야. 그리고 y절편도 주는 거야. y절편 n이야 이러고.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겠어요? 방금 우리 한참 얘기한 그거잖아. 기울기 m이고 y절편이 n이면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어 라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 바로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이번엔 y절편이 아니라 중간에 허공에 떠있는 지나가는 점 하나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건데 뭐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쳤을 때 야, 요 점 x1, y1인데 요 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 찾아봐 라는 거예요. 요 점 지나면서 요 정도 기울기를 가진 직선은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잖아. 그지? 요 직선의 방정식 찾으세요 거든요. 요 점의 좌표가 x1, y1이야. 그럼 찾는 방법이 뭐냐면 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서 얘를 x, y라고 할 거야.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접든 상관없어요. 그 점이랑 요 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m이라고요. m이라고. 요 점하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붙잡아도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하면 m으로 일정하더라라는 거야. 그럼 x 변화량은 x-x1이죠. y 변화량은 y-y1이야. 이게 뭐라고요? m이라고요. 그래서 요 x-x1을 우변으로 딱 넘길 거예요. 그럼 누가 된다? y-y1은 m x-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더라. 얘가 x1, y1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이번엔 기울기 안 나오고요. 지나가는 점 2개가 나오는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두 점. 얘도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뭐 x축, y축 필요 없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야, 요 점이 x1, y1이고 요 점이 x2, y2인데 요거 두 점 지나가는 직선 찾아봐 하거든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겠죠. 점 두 개 박히면 저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은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점이 두 개 나왔잖아. 이 두 점 가지고 그냥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요. 점이 두 개 나왔어. 이 두 점으로 기울기 구하면 돼. 기울기 뭐라고요? x2-x1 분의 y2-y1.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y1이 x2-x1 분의 y2-y1 x-x1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뭐만 다르냐면 m 들어갈 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야. 여기 x1이랑 y1 썼는데 이거는 y2랑 y1 써도 상관없어요. 뭐 하는 거냐면 요거 두 점 가지고 기울기만 찾으면 기울기 찾은 다음에 요 점 지나가는 직선이야 라고 해서 찾으셔도 되고 기울기 찾은 다음에 요 점 지나가는 직선이야 하셔도 상관없다고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해보면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냥 보통 쓸 때 x1, y1으로 많이 쓰니까 기울기만 두 점 가지고 기울기만 찾으시면 요 녀석 이용해서 바로 구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누구냐면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진 경우인데 y절편은 아까 이야기했죠. y축이랑 만나는 점이라고. x절편도 y절편이랑 똑같을 테니까 x축이랑 만나는 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이해해보면 x축이고 y축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보자고요. 요 점의 x좌표가 a이고 요 점의 y좌표가 b다 그 얘기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지. x절편이라는 건 a, 0이다 그 얘기고요. y절편이라는 건 0, b다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점 지나가는 직선 찾아보세요 그 말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직선을 찾아보면 이렇게 생겼다. a, 0이랑 0, b랑 이거 두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y-0은 0-a 분의 b-0 x-a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한 거야 이거. 그래서 해보면 y 빼기 0은 그냥 y고요. 요거는 -a 분의 b다. 요거까지 하면 더하기 b 이렇게 바뀌게 되죠. -a 분의 b에 -a를 곱할 거니까 더하기 b가 돼요. 그리고 나서 요 녀석만 좌변으로 넘겨요. a분의 bx 더하기 y가 b예요. 그리고 양변을 b로 나누어요. 그러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에요.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모양이 예뻐서 외우는 거예요. 모양이 예뻐서 외우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이거랑 완전히 똑같았어요. 지금 제가 요 방법으로 유도했잖아요. 그죠? x절편, y절편 점이 두 개 주어지면 그냥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거든? 근데 얘를 그냥 예쁘게 정리하면 이런 모양새가 된다는 거야. 최소한 수학하라는 단어에서만큼은 이거 그냥 예뻐서 배우는 거예요. 중요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알고 있으면 은근히 쓸 때는 있어. 근데 이게 아주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중요해서 나온다기보다 그냥 니네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내는 문제들이나 보이는 거지. 이거 모른다고 못 풀 문제는 없어요. 이제 모양이 예뻐서 외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가 여러분 교과서에서 물어보는 직선의 방정식 종류 네 가지예요. 구하는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가 다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골라봐. 그러면 일말에 고민도 없이 당연히 두 번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모양이 예쁘다고 구하는 건 이거랑 똑같아요. 얘는 요 m을 찾는 거잖아. 두 점 가지고. 두 점으로 기울기 찾으면 결국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지나가는 한 점이 하필이면 y절편이어서 식이 예쁘게 생긴 거지 그냥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이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로 따지자면 당연히 얘가 중요하고요. 이건 졸업할 때까지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요 모양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y-y1은 m, x-x1이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네 가지입니다. 책 잠깐 볼까요? 책에는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요거 안 써 있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형태여서 RPM엔 여기 안 써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첫 번째 거고요. 요게 두 번째 거고요. 요게 세 번째 거다. 입니다. 그죠? 요 두 번째 거에서 요 2번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x1이랑 x2가 같다는 건 점이 두 개 찍혔는데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점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요렇게 생긴 점의 경우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생긴 좀 다르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 뭐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점 하나가 뭐 3,1이야. 점 또 하나는 3,4야.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x는 3이에요. y는이 아니고 x는 3이야. 왜냐하면 파란색 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좌표가 다 3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있는 게 아니고 x는 3이라는 직선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x는 x1이다. 문제 한번 풀러 가보죠. 1008번. 점이 두 개 있고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구해보래요. 직선 구하라고 하면 항상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찾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 지금 뭐래요? 두 점에 중점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요. 기울기 나왔죠? 마이너스 2라고. 지나가는 한 점 나왔죠? 얘와 얘의 중점이라고. 그지? 중점 좌표 어떻게 구했죠? 괜찮아? 중점 어떻게 구했죠? 2분의 x좌표 둘이 더해서 반 나누고 y좌표 둘이 더해서 반 나누고. 그죠? 그래서 민지야 중점 좌표 어디라고요? 이거 중점 좌표 어디예요? 아이 덧셈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요 중점의 좌표 어떻게 된다? 산수 좀 하란 이야기예요. 듣기만 하면 심심하잖아. 네, 더하면 얼만데? 뭐 반 나누면 얼마야? 1이요. 중점 x좌표 1이지. 중점 y좌표 뭔데? 5요. 중점의 좌표 1,5라고. 그죠? 1,5로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찾으래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다? y-5는 마이너스 2의 x-1이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식을 좀 예쁘게 가다듬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다.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찾을 땐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되겠죠? 밑에 보시면 평행하다 이런 표현 나왔는데 뭐 두 직선의 위치관계 아직 얘기 안 했지만 평행하다는 이야기는 얘랑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기울기가 같다는 건 평행하다는 이야기니까. 마지막에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요 직선이 요 점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 기울기 얼마란 이야기예요? 1이란 이야기지. 왜? 탄젠트 45도는 1이니까. 그죠? 다음은 그 옆에 1012번. 점 2개 나와 있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위에 요 두 점이 있대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얘네들 대입해서 A, B 찾아라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요. 찾을 수 있다 그 얘기라고. 이 두 점 지나가는 직선 찾아봅시다. 뭐부터 찾아야 돼요? 기울기. 요 두 점 가지고 기울기 먼저 찾아야죠. 기울기 얼마인데? 무조건 막 때려 넣을 생각하지 말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기울기라니까? 기울기부터 찾으면 되잖아요. 이거 두 점 기울기 찾을 거야. 민지야 보고 있는 거지? 기울기 얼마인데? X 얼만큼 변했어? 5. Y는요? 마이너스 5. 뭐가 어려운 거지? 요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찾아보면 3에서 마이너스 2 뺀 거 분의 마이너스 2에서 3 빼면 되잖아요. 여기서 요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 오케이? 됐어? 됐죠? 됐죠? 별로야? 어디서 멈췄어, 민지? 됐어? 네.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생겼다고. 계산해보면 분모는 5고 분자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되죠? 됐어, 민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이 두 개 나왔으면 이걸로 기울기 먼저 찾자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하나 붙잡아요. 누구로 할까? 뭐 얘로 할까요?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찾으래. y 빼기 3은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2. 뭘 빼기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 빼기 3 넘어오면 더하기 3 될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직선 위에 얘네 둘이 있다는 건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했더니 A가 나왔다는 이야기고 여기다 B를 대입했더니 2가 나왔다 그 얘기잖아. 그죠? 그걸 A랑 B 찾으라고. A는 6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1 될 거고. 뭐 상수는 해보면 되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2,4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이건 그림을 좀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아주 간단하게 풀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절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걸 절편형 요렇게 생긴 직선 있죠. 요거를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어보란 이야기인데 이런 거지. x절편이랑 y절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건 x절편을 a라고 하면 y절편을 마이너스 a라고 하자는 거야.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부호가 다르다는 의미로. 그럼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켜보면 a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a분의 y가 1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다고.
이걸로 a를 찾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a를 찾으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절편 구하세요.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래프도 한번 떠올려 보면 x축에 y축에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지나간대. 근데 x절편이랑 y절편이랑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라는 건 생긴 모양이 이거밖에 없을 거잖아. y절편이 양수고 x절편이 음수잖아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이거 기울기 얼마하게? 1이지. 기울기 1이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절대값이 같다는 건. 그래서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그렇단 이야기예요. 다음 17번은 점이 3개 나와 있고요. 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랬거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 뭐 언뜻 생각해 보면 뭐 직선 구해가지고 셋 다 한 직선 위에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가장 간단한 건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랑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랬는데 굳이 y절편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랑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같으면 당연히 셋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하고랑 얘하고랑 기울기가 같으면 다 일직선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를 기준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이거 둘 사이의 기울기랑 이거 둘 사이의 기울기랑 이거 둘 사이의 기울기랑 어쨌든 다 같다고. 다 같다고. 그치? 그래서 얘는 뭐 간단한 산수하는 거니까 빨리 풀어보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a-1분의 5-3이고요. 요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3-a분의 2a 더하기 3 빼기 5예요. 이거 둘이 같더라 그 얘기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유리식 푸시면 a가 만들어지겠죠. 뭐 분모 있는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2차식 풀어서 0보다 큰 a를 골라내시면 되죠. a 골라서 점 딱 찍히면 이제 이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만 완성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나만 오케이인 거야? 됐죠? 왜 별로야? 됐어? 할 수 있겠죠? 잠깐만. 다음 5번 1019번이에요. 참고로 우리 유형 6번까지 할 거예요. 꼭지점 3개 좌표 다 나와 있고 삼각형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이등분한다 그랬거든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거 저 뒤에 이제 요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한번 나오긴 할 텐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미리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 자체를 구하는 방법이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여기서는 이등분하는 것만 나오니까 삼각형이 뭐 막대 먹은 녀석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이름 없는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해. 직선을 그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건데 만약에 셋 중에 이 꼭지점을 하나 지나간다고 봐요. 요 꼭지점을 지나가면서 직선 하나 그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어. 그럼 그 직선이 어딜 지나가면 되냐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넓이는 이등분하게 되죠. 꼭지점을 지나간다고 하면
맞은편에 중점을 지나가면 돼. 이거 이름이 있지. 이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 중선 그런다고. 무게중심 찾을 때 이렇게 찾는 거잖아. 무게중심이라는 게 넓이가 똑같아야 무게에 딱 가운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건 꼭지점 하나랑 마주보고 있는 변에 중점을 지나가게 하면 되더라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넓이 2등분 돼요. 얘뿐만 아니라 요 점 지나간다고 치면 이 변에 중점 지나가게끔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면 넓이 2등분 하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을 지나가면 중선 그으면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꼭지점 안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타깝지만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가 0인 직선으로 넓이 2등분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방법이 없어. 실제로 넓이를 다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요 밑에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이거 2배 하면 전체 넓이와 같다. 이렇게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거든. 야, 이거 무게중심 지나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무게중심 지나간다고 넓이가 2등분 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꼭지점을 지나가는 거면 중선 그으면 넓이 2등분 되는 거고요.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면 원래 넓이 되더라. 뭐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실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꼭지점 3개 나와 있고 사각형 넓이를 직선이 2등분한대. 그런데 이 직선 뭐래요? A를 지나간대요. A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럼 어쩌면 된다고? 중선 그어주면 된다고. A, B, 뭐 C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A, 여기 B, 여기 C. A를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어디 지난다고요? BC라는 변에 중점을 지나가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넓이를 2등분하게 될 거다. 되죠? 이 점의 좌표는? 결국 지금 2점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라는 이야기잖아. A를 지나고 넓이 2등분해 BC의 중점 지나요니까 이거 2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 소리라고. 그럼 이 점의 좌표부터 찾아야지. 이 점의 좌표는 얘와 얘의 중점이잖아요. 중점 아까 어떻게 구했다고.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 둘이 더해 반. 둘이 더해 반. 요 점의 좌표 2, 마이너스 2. 이 점의 좌표는 아까 3,3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럼 점 2개 나왔네. 이 2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되고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면 되고.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얼마다? 그림에 속지 마. 2, 마이너스 2, 3,3 기울기 얼마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야, 여기서 여기 가는데 x 얼마큼 늘었어? 에? 왜? 맞지 않아? 뭐라고요? x가 3이잖아. 이거? 얘하고 더하면 4인디? 반띵하면 2잖아. 왜 날 속이려고 들어? x 얼마큼 늘었어? 1! 2에서 3 되려면 1 넣은 거잖아. x 1 늘었다고. y 얼마큼 늘었어? 마이너스 2에서 3이야. 5 늘었잖아요. x 1 늘었다고. y 5 늘었다고. 기울기 얼마라고? 5라고. x 1 늘어날 때 y 5 늘어났다고. 기울기 5라고. 지나가는 점 얘라고 할까요? y 빼기 3은 5의 x 빼기 3이다. 그래서 y는 5x 마이너스 15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사각형인데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꼭지점 지나는 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직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평행사변형을 생각해 보면 되거든. 평행사변형은 직선 하나 그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거야. 직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거야. 그럼 그 직선이 어디 지나가면 돼요? 어디 지나가면 되게? 대각선, 교점. 요점 지나가면 돼요. 대각선 그으면 넓이 이등분 되겠지? 또 대각선 그으면 넓이 이등분 되겠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대각선이 아닌 직선. 뭐 이런 거 생각해봐요. 이래도 넓이가 이등분 될 거라는 게 보이지? 보이죠? 보이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넓이는 이등분 돼요. 어떻게 직선을 긋든 요 점을 지나가주기만 하면 넓이는 이등분이 될 거라고. 그럼 평행사변형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사각형도 당연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직사각형도 대각선의 교점 지나가면 넓이 이등분 된다고. 마름모도 대각선의 교점 지나가면 넓이 이등분 된다고. 정사각형도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넓이 이등분 된다고. 오케이?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걔네는.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그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자예요. 이거 도형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림 그려가면서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직선에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그림을 안 그리고는 풀기 곤란한 문제들이 많아요. 상상이 잘 안 되거든. 우리 왜 지난 시간에 내분점, 외분점 할 때도 제가 그림도 같이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림 그려가면서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하니까. 얘 볼 거야. 직선 요 따위로 생겼대요. 이거 보고 당황할 필요 없이 y는 이라고 정리하시면 우리가 아는 표준형이 되는 거지.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지. 그죠?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예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그래서 아하, 기울기가 얘구나. y절편이 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지? 근데 a, b 곱했더니 0보다 작대요.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 기울기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음수다? 집에 가자. 대답해 빨리. 양수야 음수야? 양수라고. A랑 B랑 둘이 부호 다르다며. A랑 B랑 둘이 부호 다르다며.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그지? 양수다. B랑 C는 부호가 같을까 다를까? B랑 C의 부호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곱해서 0보다 작잖아. 그럼 Y절편은 양수라고 음수라고? 양수라고. 머리를 써. 지금 야 멍 때리면 안 돼. 멍 때리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기울기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다? 그림 어떻게 생겼게? X축, Y축. Y절편이 양수래. 여기 어딘가에서 만난다고. 0,0보다 위에서 만났다고? 그런데 기울기가 양수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y도 위로 가야 기울기가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지나가는 거죠. 4, 4분면은 안 지나간다고. 되죠?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었어. x가 1만큼 변했을 때 y가 양수로 변하면 양수인 거고 기울기가
x가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에 y가 밑으로 내려가면 음수인 거잖아. 기울기가. 근데 기울의 양수라는 건 x가 오른쪽으로 가면 y도 위로 가야 돼. 정확히 얼마나 가파르게 갈지, 얼마나 완만하게 갈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어야 되긴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왼쪽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1, 2, 3, 4분면을 지나가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부호들을 이용해 보시면 몇 사분면을 지나가는 건지를 알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보면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요거 내일부터 다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